안녕하세요. 정신병동에서 음악 치료사로 일하는 꾸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구간을 지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오늘 제가 한 묵상이 여러분의 온전함을 회복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자타공인 슈퍼스타 이효리 씨가 힘들었던 유년기와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평생을 불안정한 정서로 보냈었다는 것을 방송에서 고백하고 또 아주 용감하고 솔직하게 방송에서 그대로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었죠.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셨을 것 같아요. 부모님은 왜 그렇게 나를 돌봐주지 않았을까? 왜 나를 그렇게 때리고 비난했을까? 나는 내가 아이를 낳아보니 이렇게 예쁜데 우리 부모님은 왜 나한테 그렇게 폭력적이었을까?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심리적, 신체적으로 돌봄받지 못했던 그런 가정환경을 경험하신 분들, 또 부모님으로부터 학대 혹은 비난을 경험하셨던 분들,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 우리 아이에게 내가 싫어했던 나의 부모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계신 분들, 또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분들께 이 영상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또한 사랑이었을까? 이효리 씨가 방송에서 가난한 유년기에 가족에게 받은 상처에 대해서 솔직하게 오픈을 했어요.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어린아이한테 그 매운 고추장을 막 억지로 먹여서 이게 회초리 맞는 것만큼의 큰 고통을 느꼈었다라는 이야기나, 또 규칙을 안 지켰다고 아빠 말을 듣지 않았다고 방에 감금을 해 놓고 목말라도 물도 못 먹게 하는 등 사실상 현대에 와서 거의 가정학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환경이었던 거죠. 또 가족들이랑 칼국수 메뉴를 먹다가 면을 쪼끔 더 가져가거나 맛있는 반찬을 쪼끔 더 먹는다거나 그런 이유로 막 아버지께서 막 밥상을 뒤엎는 등 매우 가부장적이고 좀 다소 폭력적인 그런 성향의 아버지 밑에서 4남매가 성장을 하면서 그 상처가 이렇게 평생을 지속을 한 거죠. 지금 이렇게 거의 메가급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그 상처로 인해서 늘 외롭고 어떤 불행감을 느끼는 원인이 됐던 거죠. 근데 이효리 씨가 불행감을 느낀 이유가 가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이 부재했던 가족의 폭력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 사랑과 상대중심적 사랑은 구별된다. 그렇다면 효리 씨의 부모님은 효리 씨를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알아야 해요. 바로 개인의 감정으로 사랑을 하는 것과 사랑을 주는 것은 다르다는 점이에요. 소유욕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이기적인 그런 사랑과 상대를 위해 주는 그 사랑은 구별이 되는 거죠. 성숙되고 건강할수록 이 밸런스를 잘 찾게 되는 거고요. 이 내면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결핍, 또 불안과 분노가 많을수록 이것들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투사가 돼서 더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돼요. 한번 관련된 영상을 보실게요. 이의 시체를 발견했을 땐 이미 죽은 지 1개월이 지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던 두 아이의 엄마는 당시 23살,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 후 살인 혐의로 재체포했는데요. 두 아이의 엄마는 어릴 적 부모의 이혼 등으로 중학생 때부터 가출을 반복했고 2006년에 대학생이었던 남자와 결혼 후 20살이 된 2007년 5월 딸을 출산했고 2008년 10월엔 아들을 낳았습니다. 2009년에 이혼한 그녀는 그로부터 1년 후인 2010년 6월 거실 문에 접착 테이프를 붙인 뒤 현관엔 열쇠를 걸어 두 아이를 집에 가둬 한 달 후 아사시켰는데 더 충격적인 건 체포된 그날까지도 남자와 함께 호텔에서 지내는 등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육아를 포기했던 그녀는 무더운 여름날 죽을 때까지 자신을 기다리며 눈을 감았을 두 아이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영상인데요. 일본에서 아동 방임 살해 사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실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한 여성이 어린 나이에 20대 때 낳은 2살, 3살 어린아이를 이혼을 한 다음에 이 돌보기가 버거워지니까 그냥 집에다 방치해 놓고 문을 잠근 채로 외출을 해서 한 달 만에 아사를 시킨 그런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아이들은 집에서 하염없이 엄마를 기다리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 몸만한 그 부엌칼로 통조림을 따려고 막 시도한 흔적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그 기저귀를 그냥 뜯어먹는 등 정말 처참한 그런 환경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 여성은 스스로 인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만난 남자들한테 계속 의존을 하면서 아이들을 인제 방치해 놓고 그러다가 이혼까지 하게 되면서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지니까 그냥 아사를 시켜 버린 거죠. 놀라운 점은 그 여성이 경찰에 잡힌 다음에 진술 과정에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는 지금도 아이들이 보고 싶고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말해 주는 거는요. 그 충격적인 범죄 자체보다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느끼면서도 실제 행동은 전혀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이런 불일치가 생길까? 저는 그 원인에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결핍이 있다고 봅니다. 내면의 결핍은 사랑을 사랑이 아니게 한다. 왜 사랑하면서도 그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 걸까요? 보편적으로 사랑을 하면요. 상대에 대한 관심과 탐구심이 생기고 그의 유익을 위하는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 불일치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내면의 결핍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어린 시절 혹은 성장 과정에서 누구나 결핍과 아픔을 경험하죠. 근데 이 결핍은 내가 알아차리고 돌봐주지 않으면 반드시 무의식 중에 있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내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여성은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지 못했고 그래서 늘 불안과 회피로 삶을 살았을 거고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사회적 고립, 이제 먹고 살 방법도 없고 관계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남자에게 의존하는 식으로 해결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삶을 살아간다는 거는요. 수많은 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성취도 하고 또 사랑을 나누면서 그런 축복을 누려가는 과정인 건데 이 여성에게 아이를 키우는 거는 마치 그냥 호기심에 데려온 강아지를 인제 이렇게 키워내야 하는 그런 어떤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면서 회피하고 싶은 그런 현실이었을 거예요. 또 효리 씨의 아버지처럼 그런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던 아버지들은 자기 성장 과정에서 치유되지 못한 어떤 내면의 열등감, 분노, 불안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문제가 트리거가 되면서 아이에게 투사되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미 화가 나 있고 이미 불안해 있으니까 아이가 아이답게 실수할 수도 있고 아이답게 우는 소리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버럭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정확한 원인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의 대물림이 먹고 살기 힘든 안타까운 현실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파생된 불안과 분노가 사랑이 없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 문제였을까요? 정확히는 후자가 이 현상의 원인입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삶과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고 안정감이 있었다면 그런 폭력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례는 이미 수없이 많이 회자가 되어 왔죠. 가난 속에서 지혜롭게 아이를 키워낸 많은 사례들, 또 뭐 아프리카나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하지만 해맑고 행복한 그런 원주민들 등등.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힘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부단히 하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불안과 분노를 의식화하고 치유함으로써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해요. 아직 부모님으로부터의 어떤 상처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치유해야 하고요. 동시에 내 아이에게는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죠. 사랑 총량의 법칙. 한 아이가 애착을 형성하고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어떤 사랑의 총량이 필요해요. 아이의 건강 발달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정서적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내현적 어떤 심리적인 문제든 외현적 어떤 행동적인 문제든요. 왜냐면
사랑은 자아를 형성하고 수많은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내적인 면역력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그 사랑의 총량을 주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내 부모에 대한 상처,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불안과 분노,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일 때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반드시 그 에너지가 약자를 향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생존권이 나한테 달려 있고, 나 아니면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저항도 할 수 없는 그 존재는 누구겠어요? 바로 자녀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투사되는 가장 빠른 타겟이 누가 되냐면 자녀가 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스스로 조절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상처받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거. 다른 말로 메타인지를 통한 마음의 치유, 그리고 자기 돌봄이라고 할 수 있죠. 부모님에 대한 미움. 저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진실이더라도 마주해서 더 큰 문제를 방지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꺼내보려고 해요. 부모님을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스스로를 죄인처럼 느끼셨다면 오늘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을 받지 못한 경험과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라는 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상처는 되물림될 수 있지만 회복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저는 여러 군데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나는 어떤 그 상처 어린 그런 가정 환경을 살아냈지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 군데에서는 그 상처를 내 아이에게 대물림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투사시키지 말고 내 나에서 그 상처를 끊어내고 또 내가 나를 충분히 치유하고 회복함으로써 진짜 빛나는 내 모습을 찾고, 그렇게 함으로써 삶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런 축복을 양껏 누리기를 저는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애쓰신 적이 있어요? 아니면 거리를 두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되셨을까요? 댓글에서 여러분 생각을 듣고 싶어요. 가족에 대한 상처, 관계,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가족에 대한 상처를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